자, 이번 시간은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걸 했었냐면은, 자, 요거랑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는 이름이 비슷해서 여러분들 좀 혼동을 가질 수가 있는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쵸?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얘는 수열의 항 사이의 관계식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항 사이의 관계식. 자, 근데 오늘 할 이 수학적 귀납법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수학적 귀납법은 일단은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명제가 참임을 나타내는 방법, 그걸 우리는 증명이라고 하는 거죠.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증명하는 방법.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하고 갈게요. 그럼 여기서 예전에 우리가 수학하에서 집합 명제를 하면서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자, 명제가 뭐고 증명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습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종의 복습인 거죠. 요거를 노트 하겠습니다. 노트.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우리 수학에서 수학을 표현하는 방법은 문장으로 표현을 하든지 문장 또는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장 또는 수식을 예전에 어떻게 썼냐면은, 자,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이름을 붙여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문장 또는 수식 중에서 명제라고 불리는 아이가 있었고, 그 다음 조건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명제와 조건. 자, 기억이 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명제라는 아이도 배웠고 조건이라는 아이도 배웠습니다. 그럼 도대체 명제가 뭐였고 조건이 뭐였을까요? 자, 명제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가능한 문장 또는 수식을 명제라고 그랬고, 조건은 얘는 상황에 따라서 참이 되든지 거짓이 되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때로는 참이 되고 때로는 거짓이 되는 문장 또는 수식을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 조건에 해당되는 조건에서는 어떤 걸 했냐면은, 그러면 이게 참이 될 때가 있는데 참이 되도록 하는 값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했냐면은 진리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집합. 참이 되는 아이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진리집합. 그쵸? 자, 대표적인 조건이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조건이 등식인 경우에는 방정식이란 게 있었고, 그쵸? 부등식인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부등식?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면서 배웠습니다. 조건 부등식. 그쵸? 근데 자, 반면에 명제는 참과 거짓이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명제는 참 거짓이 판단이 가능하고, 그럼 우리가 명제에서 해야 될 거는 이 문장 또는, 자, 만약에 얘가 명제라면, 자, 조건에서는 진리집합이 뭔지 찾아내는 게, 즉 방정식의 해, 부등식의 해가 진리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방정식을 푼다, 부등식을 푼다는 거는 진리집합의 해를 찾는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인데, 명제에 해당되는 문장 또는 수식인 경우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는 뭘 했냐면은 참 거짓이 판단 가능하므로, 그러면 그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참 거짓 판단, 참과 거짓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참과 거짓을 판단. 참과 거짓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일 때는, 얘가 거짓이에요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거짓이 되는 예를 하나 보여주면 된다고 했어요. 거짓이 되는 예.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발레를 통해서 그 문장 또는 수식이 거짓이 된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밝히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 되는 거를 밝히는 거를 우리는 통틀어서 묶어서 뭐라고 부르실 거냐면은 그 명제를 증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명제를 증명한다. 괜찮겠죠? 그러면 여기에 증명을 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명제가 어마어마하게 많듯이 얘를 증명하는 방법도 엄청나게 많을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에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직접 증명법이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증명법. 직접 증명법. 자, 직접 증명법은 가능한 한 모든 케이스를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증명법은. 그렇죠?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많겠죠. 다 보여주기도 힘들고 뭘 보여줘야 될지도 애매한 경우들. 자, 그런 거를 그런 명제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이 됐는데 그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직접 증명법이 아닌 증명법들을 전부 다 간접 증명법이라고 부릅니다. 간접 증명법.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간접 증명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 한 가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귀류법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귀류법. 자, 귀류법이라는 증명 방법은 어떤 증명 방법이었냐면은 직접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결론을 부정해 버립니다. 결론을 부정한 뒤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네. 그걸 우리는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이됨을 보여서 원래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1학년 때에서 많이 했죠, 우리. 자, 그거에서 우리는 오늘 또 새롭게 배우는 간접 증명법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하게 될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겁니다. 수학적 귀납법. 자,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이 뭐냐면은 이 친구의 실제로는 자,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다. 그 중에서도 간접증명법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자, 요 정도로 일단은 성격을 규정해 놓고 가실 수 있겠다. 괜찮겠죠? 네. 그래서 여기 증명하는 방법은 직접증명법, 간접증명법이 있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귀류법,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근데 우리는 오늘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은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거냐? 수학적 귀납법은 자, 말 그대로 자,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자, 그 명제를 선생님이 일단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명제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라기보다는 요건이라고 합시다. 요건. 자, 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명제는 자연수와 관련된 명제를 증명할 때만 있습니다. 자연수와 관련된 명제. 뭐 자연수의 성질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자연수 n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등식이나 부등식을 증명할 때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연수와 관련되어 있는 요 명제를 설명의 편의상 pn이라는 자, 명제 p인데 자, 명제 p인데 잠시만요. 명제 p인데 우리가 1학년 때 명제는 p, q, r 이렇게 나타냈죠. 마찬가지 얘도 명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p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명제 p인데 명제 p인데 자연수 n과 관련된 명제라고 해서 pn이라는 형태의 문제를 쓰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은 그러면 여기에 pn이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얘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좋은 게 직접 증명법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증명법이니까 직접 다 모든 자연수를 다 대입하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n에다가 1을 집어넣고 체크를 해봅니다. p의 1이 성립하는가? 이게 참인가? 해봤더니 참이더라. 그 다음에 p의 2도 해봤더니 참이더라. p의 3도 해봤더니 참이더라. p의 4를 해봤더니 참이더라. 한 4개 정도 했더니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4개 해봤더니 여기서 계속 참 나오네. 앞으로도 계속 참이겠지 라고 끝내버리면 수학적이지가 않죠. 저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안 가보면 실은 모르는 건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거를 끝까지 다 갈 수 없으니까 조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몇 개는 해봤어. 몇 개는
몇 개는 해봤는데, 그러면 n이 k라는 자연수일 때 이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단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되는 게 몇 개가 있으니까. 이 k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는 4개 정도 해봤으니까 뭐 1부터 1, 2, 3, 4 중에 어떤 하나가 k라면 그게 참이 될 거니까 참이 되는 k가 분명히 있을 거고, 즉 k를 집어넣었을 때 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많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 케이스에 따라서. 그래서 했더니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은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살펴봤더니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도 성립하더라.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도 이 명제는 참이 되더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랬더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거는 다 참인지 아닌지 체크를 안 해봐도 되고, 첫 번째가 참이라는 것만 체크를 한 뒤에 여기가 1인 경우에 P1이 참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근데 이미 참이라고 밝혔으니까 P1이 참이라면 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은 거죠. P1이 참이니까 P2가 참이 되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P2가 참이니까 P3이 참이 되는 거고, P3이 참이니까 4가 참이 되는 거고. 그쵸? 그럼 나는 끝까지 안 가봐도 그냥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는 그냥 스위치만 탁 켜놓으면, 1을 집어넣고 스위치만 탁 켜놓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다 체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요 시스템에 의해서, 요런 시스템을 내가 확인을 했으니까 요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구나.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을 하는구나 라고 증명을 끝내는 방법이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되겠죠? 우리는 이런 거를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부르신다. 개략적인 내용은 이런 건데, 조금 이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시면 이런 거구나 라고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귀납법의 원리. 괜찮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한번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명제를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등식 하나, 부등식 하나 이렇게 증명을 해볼 건데,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자, 일단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여야 되고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왜 이런 말을 썼냐면은 우리가 여기는 좀 많이 봤죠. 요거는 수학적 귀납법이 아니라 직접 유도를 하면서 증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수열의 합할 때 어떤 걸 했냐면은 그것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걸 했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을 어떻게 유도를 했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분배법칙에서 k제곱 플러스 k,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찢어서 쓰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그래서 얘는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n 플러스 1.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묶어내서 정리를 하시면 누가 나온다 그랬죠? 묶어내서 정리를 하시면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렇죠? 그래 놓고 우리는 얘를 암기사항으로 또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원래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는 명제다 이거예요. 자, 근데 그게 그 명제를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렇죠? 앞에 시그마만 없을 뿐 같은 이야기죠. 그거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보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고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이란 걸 배웠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으로 해볼 건데, 자, 실제로 우리가 증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이게 참이라는 걸 내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글로서 설득을 하는데 읽는 사람은 차례대로 이렇게 읽어나가지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일단은 결론을 지어놓고 그 가운데 중간중간 살을 붙이는 과정으로 글을 쓸 거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선생님이 쫙 한번 증명을 쓰고 나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 빨간색으로 쓰는 거.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를 제일 먼저 씁니다. 스텝 1이라고 합시다. 빨간색으로 쓰는 걸 스텝 1. 그 다음 파란색은 잘 안 보였으니까, 자, 여기 요 색깔 무슨 색이죠? 주황색으로 쓰는 걸 스텝 2라고 하겠습니다. 스텝 2. 마지막으로 노란색으로 쓰는 거를 스텝 3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증명을 써볼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기타 설명 같은 경우에는 흰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는 볼펜을 좀 지워놓으시고, 네. 자,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쟤를 증명할 건데, 자, 빨간색으로 먼저 씁니다. 일단 틀을 잡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자, 1번 n이 1일 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성립한다. 더 안 씁니다.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자. 되겠죠? 그 다음에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내려서, 자, 여기 공간을 좀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 안에 살을 붙일 거니까.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그렇죠? 그럼 자, 우리가 이게 어떤 명제인지는 몰라도 1일 때 성립을 한 거를 받고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밝혔으니까 1일 때 성립하니까 2일 때 성립하고 2일 때 성립할 때 3일 때 성립하고, 즉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다른 거는 확인을 안 해봐도 다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n이 모든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미안합니다. 중요한 말을 좀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스템을 뭐라고 불렀냐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말을 좀 넣어주면 되게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귀납법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 어떤 주어져 있는 명제가. 그러면 첫 번째 스텝은 다 했습니다. 빨간색. 첫 번째 스텝. 괜찮죠? 자, 그러면 하면서 느낀 건데 이 빨간색의 첫 번째 스텝은 이 문제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이걸 써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우리 동사무소 가면 주민등록증 떼려면 거기 밑에 뭐 양식들이 비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증명에 대한 기본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양식에다가 우리는 그 다음부터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근데 주요사항을 먼저 쓰고 세부사항을 쓰는 겁니다. 여기 주요사항입니다. 두 번째 스텝. 자, 그럼 이제 어디를 메꿔 넣을 거냐면은, 자, n이 1일 때 성립하니까, 자, 여기 좀 올려봅시다. 그럼 n이 1이면 오른쪽 왼쪽 비교해서 같다는 거 보여주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왼쪽 편에는 n이 1이면 즉 이렇게 쓰겠습니다. 좌변은 n이 1일 때 좌변은 1 곱하기 2여서 얼마가 나오죠? 2가 나오고 우변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됩니다. 3분의 1에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어서 약분해서 2가 나오니까 따라서 자, 뭐 2가 나오니까 같다. 좌변이랑 우변이 같다. 그래서 성립한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을 하면 여기 n자리에 k를 집어넣은 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가정하면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점점점 플러스 k 곱하기 k 플러스 1 k 곱하기 k 플러스 1 2 3분의 1에 k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성립한다. 이건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했으니까 누가 성립한다? 이게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니까 얘가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여기 안 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결론을 찾아 도입하려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말을 하려면 요 위에 어떤 등식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등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2의 마지막 여기는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명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플러스 여기에 k에 k 플러스 1이 있고 플러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3분의 1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이 나왔다 앞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를 만들 거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보고 이거 여기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네. 즉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2를 다 완성했습니다. 기본 양식에다가 필수사항, 뭐 이름, 주소 이 정도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스텝으로 갑니다. 세 번째 스텝은 자 노란색 스텝입니다.
자, 노란색 스텝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 등식을 가지고 요 등식을 만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등식인 경우에는 항상, 자, 여기 좌변과 우변이 있는데, 이 좌변을 먼저, 이쪽의 좌변이 여기죠. 자, 이쪽의 좌변을 먼저 똑같이 만든 뒤에 우변을 정리를 해주면 이쪽 우변이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왜냐면 이게 참이 명제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되려면 얘가 추가로 붙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쓸 겁니다. 양변에 k 플러스 1 양변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를 더하자. 오케이. 왜 더하는지는 아무도 안 물어봐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더하면 이쪽에 더했으니까, 그죠?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점점점 플러스 k에 k 플러스 1이고 새로 더한 거 더하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고 이퀄 등식이니까 여기도 더해줘야 되겠죠. 원래 3분의 1의 k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있고 새롭게 누구를 더했냐면은 k 플러스 1 k 플러스 2를 더했습니다. 됐죠? 자, 여기 똑같이 노란색 스텝인데 선생님이 구별하려고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거 계산은 통분이 아니라 묶어준다 그랬죠. 누구로 묶어주면 될까요? 그렇죠? 자,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묶어주고 3분의 1로 묶어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묶어주면 3분의 1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 다음에 남았죠? 자, 여기는 3분의 1 나갔고 이거 나갔고 이거 나갔으니까 k만 남았고 여기는 이거 나갔고 이거 나갔고 3분의 1이 남았으니까 플러스 3이 됐죠. 끝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또 안 써도 얘랑 얘가 같다는 게 여기 써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스텝 3가 다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자, 차례대로 읽어 나갈 겁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함을 보일 건데, 자, 어떻게 하시느냐? 자, 그럼 읽어봅니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 자, 우리가 요거를 읽어가면서 설득을 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n이 1이라면 왼쪽은 2가 되지요? 오른쪽도 2가 되지요? 오른쪽 왼쪽 같지요? 성립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1 말고도 내가 여러 개를 해봤는데 되는 게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K일 때 성립한다 가정을 하면 여기다 K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거니까 이게 성립하죠. 아직까지는 요 단계까지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되는 게 몇 개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다 된다라는 걸 밝히는 과정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 얘를 더해보는 거야. 왜 더하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깜짝 놀랄 결과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했더니 정리를 했더니 얘가 나오네. 그럼 얘랑 같은 거니까 이런 등식이 나오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얘는 누구냐면은 여기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여기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고 성립시킨 게 아니라 되는 걸 가지고 그냥 수학적으로 뭔 계산을 했더니 이런 등식이 나왔고, 결과론적으로 이거 이렇게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놓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러므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하여 이런 말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읽는 사람들은
안다 이겁니다. 수학적 기납법이 뭔지.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1일 때 성립하니까 집어넣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다 되는구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구나.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 되겠죠? 이렇게 증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다 이겁니다. 괜찮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증명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자, h가 양수일 때 이번엔 조심해야 될 게 n이 2보다 큰 모든 자연수입니다. n이 2보다 큰 모든 자연수.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또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밝혀보라 그럽니다. 됐습니까? 어떤 부등식을? 이런 부등식을. 그럼 이게 우리가 명제인 거죠. 우리가 밝혀야 되는 명제. 근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거는 n이 2보다 큰 자연수입니다. 2보다 큰 모든 자연수. 그럼 1일 때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어디서부터 체크해야 되겠죠? 그쵸. 2일 때. 오케이. 자, 그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 자, 우리는 쓰는 거는 세 가지 스텝으로 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빨간색 스텝입니다. 틀을 만드는 겁니다. 1번. 자, 이번엔 n이 1이 아니라 얼마일 때? 2일 때. n이 2일 때, 성립하는구나. 좀 걸렸을까요? 성립. 보이면 됩니다. 체크하면 되고.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자. 성립한다. 가정하자. 자, 그래 놓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나오겠어요? 결론은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구나. 그쵸? 자, 그러므로 최종 결론은 그러므로 2일 때 성립하고, 2일 때 성립하고, k일 때 성립할 때 k를 성립하니까 2, 3, 3, 4, 4, 5. 그죠? 자,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 불렀죠?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자, 이때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 됐죠? 자, 두 번째 스텝은 우리 이제 주황색으로 썼습니다. 자, n이 2일 때 가봅시다. 그럼 n이 2면 얘가 2인 겁니다. 그래서 좌변은 1 플러스 h의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 하시면 1 플러스 2h의 플러스 h의 제곱이 되는 거고, 우변은 n자리 2를 집어넣을 거니까 1 플러스 2h죠. 근데 여기서 h가 0보다 큰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면 좌변이 더 크잖아 이렇게 됩니다. 좌변이 우변보다, 자, 이때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등호가 아닙니다. 부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좌변이 우변보다 크니까 n이 2일 때 성립한다 되겠죠?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면 단 이때는 k는 2보다 큰 자연수겠죠. 어떤 k든지 간에. 자, 이때 뭐가 성립하느냐면은 1 플러스 h
k제곱이랑 1 플러스 kh를 비교를 하면 얘가 더 크다.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얘가 성립한다. 오늘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네. 가 성립한다. 괜찮죠? 자, 그 다음은 또 안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식이 나와야 되죠? 결론은 이 말을 하려면 여기에 이런 부등식이 있어야 됩니다. 1 플러스 k에 h죠, h. 네.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제곱. 실제로 여기 k 플러스 1 들어가고 여기에 k 플러스 1 들어간 거가 커야 됩니다. 누구보다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거다 이겁니다. 이제 가운데를 채워넣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부등식도 좌변과 우변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 일단 우선적으로 이쪽 우변을 먼저 맞춰줍니다. 1 플러스 h의 k제곱이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하면 되겠죠. 한 번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쓸 겁니다. 양변에 누구를 곱한다? 1 플러스 h를 곱할 겁니다. 1 플러스 h를 곱하자. 그러면 여기다 1 플러스 h를 곱했으니까 이쪽은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1 플러스 h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올 거고, 여기는 1 플러스 k의 h 곱하기 1 플러스 h죠. 그럼 이쪽은 맞춰졌고 이제 여기를 증명을 할 겁니다. 정리를 할 겁니다. 는 분배 법칙하면 이렇게 하시면 자, 1 플러스 그 다음에 1 플러스 a 여기는 h고 k 플러스 h니까 1 플러스 k의 h 그 다음에 누가 남았죠? 플러스 k의 h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얘를 잠깐 살펴보면 이게 양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빠진 것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쓸 거냐면은 얘는 그래서 크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작을 거야. 얘는 클 거야. 누구보다? 1 플러스 k의 h.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한 겁니다. 네, 다 끝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를 보시면 얘가 이거보다는 큰데 이거는 또 이거보다는 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 식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럼 실제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 이런 이야기죠. 자, 우린 얘가 성립하면 보일 건데, n이 2일 때는 왼쪽은 이렇고, 오른쪽은 이렇고, 그래서 성립하더라.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니까 얘가 성립할 거고, 그래서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하면 이쪽은 이렇게 될 거고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이렇게 될 건데 정리를 했더니 얘가 나오는데 얘는 이거보다 조금 크더라. 결론은 얘가 이거보다는 크더라.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고 이거는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랑 똑같더라. 그래서 k 플러스 1도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라는 거를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다시 정리를 하면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런 원리로 증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증명하는 방법은 등식을 증명할 때, 부등식을 증명할 때,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그럼 그 원리,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수학적 귀납법이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문제 우리가 증명을 할 때는 이 정도인데 확장된 수학적 귀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관련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대한 명제 pn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제인데 자연수와 관련된 명제다 이겁니다. 자, 이때 두 명제 pn과 pn 플러스 1이 모두 참이면 이거를 참이면 명제 p의 n 플러스 3이 참이라고 한다. 이거를 증명을 해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자, 여기서 봅시다. 우리가 이때까지 한 거는 p의 k가 참이면 p의 k 플러스 1이 참이라는 것 가지고 모든 자연수가 성립한다는 걸 끌어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pn과 n 플러스 1이 참이면 p의 n 플러스 3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한 겁니다. 왜? 이게 이렇게밖에 증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때 결론적으로 내가 밝히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 되도록 하려면 내가 누구랑 누구를 먼저 체크를 해주면 되냐. 그렇죠? 우리가 했을 때는 일반적인 수학적 귀납법에서는 맨 처음에 있는 것만 맨 처음에 있는 값만, 즉 값을 대입한 것만 체크를 하면, 그렇죠? 이 시스템이 k일 때 성립하니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게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장이 된 겁니다. 만약에 요 명제가 pn이 참이면 p의 n 플러스 1이 참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누구만 밝혀주면 되는 겁니까? p1이 참이라는 것만 밝혀주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 이거요. 그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냐면 내가 p의 n 플러스 3이 참이라는 거를 체크를 하려면, 그래서 가봅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 체크를 할 거니까 p의 1이라는 걸 체크해봅니다. 즉 n이 1일 때를 체크해봐서 참인 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거가 자동으로 참이 되는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p의 2도 참이라는 걸 살펴볼 겁니다. 그럼 여기에 n자리에 1을 집어넣은 거랑 1을 집어넣은 p1과 p2가 참입니다. 그러면 p1과 p2가 참이면 p의 3이 참이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p의 3이 아니라 n에다 1을 집어넣어서 p4가 참이라는 겁니다. P4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할 게 없습니다. 뭐냐면은 P의 2가 참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렇죠? 이게 자동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P3은 참인지 참이 아닌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거 직접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P3은 직접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가 참이고, 즉 우리가 여기 얘도 직접 체크했고 얘도 직접 체크했고 그 다음에 얘는 결론으로서 나온 겁니다. 직접 체크하지 않았는데 1이 참이고 1일 때 참이고 2일 때 참이면 4일 때 참인 거고, 그쵸? 그래서 결론으로 나온 거고, 이건 우리가 체크해본 거고 체크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 걸 하려고 봤더니 2일 때 참인 거는 우리가 여기서 쓰면 되고 확인했으니까, 3일 때 참인지는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요것마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누가 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n이 2에다가 3 더하면 p의 5가 참인 겁니다. 그 다음은 p3이 참인 것은 이미 체크되어 있고 p4가 참인 것도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거는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누가 또 참인 거죠? 여기다 3 더하면 p6이 참인 거죠. 그 다음에 p4, p5 자동으로 p7 이제 가만히 냅둬도 끝까지 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체크해야 되느냐? 누구누구를 체크해야 되느냐? 그래서 P1이 참이라는 걸 체크하셔야 되고 P2가 참이라는 걸 체크하셔야 되고 P3이 참이라는 걸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정답은 4번이 되시겠죠. 얘가 참이라는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우리는 얘는 일반적인 수학적 기납법이 아니라 확장된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적 기납법의 확장 버전입니다. 수학적 기납법의 확장 버전. 수학적 귀납법이긴 한데 확장된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고등학교 때는 증명하라고는 하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식으로 문제로 만들기 좋으니까 연습은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 수학적 기납법, 즉 자연수와 관련되어 있는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